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한국 시장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어제는 S&P 500, 나스닥 할 거 없이 거래량을 강하게 실으면서 중요한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5,500 라인을 깼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이거는 좀 긴 시계로 보더라도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는 어떤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S&P 500이 다음 주에 V자 반등을 정말 실패한다면 미국 시장은 약세장을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시장이 이런 어떤 약세로 빠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벌써 보니까 미국의 어떤 벌써 보복 조치들이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4월 10일부로 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관세가 이미 공개돼서 이 관세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 앞으로 이 변동성, 이 불확실성들이 이런 보복 조치들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같이 이런 강한 하락들이 있었을 때의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미리 많이 반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한, 일주일에 한 6% 정도 하락한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일주일 후, 한 달, 세 달 후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처음부터 좀 보면,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어떤 큰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강한 하락이 나온 이후로 미국 시장은 일주일 정도면 회복을 하고, 한 달 정도면 6%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 세 달 정도면 11%가 상승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본전 정도, 그 다음에 세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나스닥과 키를 맞추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탄력은 떨어지나, 세 달 정도로 어떤 좀 보면 분명히 해소되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곧 싸다라는 것이고, 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구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하락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벌써 이제 일주일 후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과거에 어떤 의미 있는 굵직굵직한 하락이 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되더라 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너무 오래 걸렸죠.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죠. 근데 결국 윤석열 탄핵으로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간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환율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뭔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시장의 방향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이 그 계엄을 시작했을 때 12월 3일 정도로 보면 요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윤석열이 탄핵을 시작한 무렵부터 있는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정치적 혼란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미국 대비 국내 자산이 어떤 가성비가 더, 나빠지진 않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제외하면 한국 시장을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코로나를 제외하면 PBR이 0.8배 다 이상에서 버텨 있었거든요. 이거를 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0.8배를 보면 여기 요 구간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요 구간 여기가 이제 4번 요 코로나 구간인데요. 지워서 다시 보면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그 PBR 트레일링 PBR이 0.8배 다 이상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상.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전 세계가 다 거의 뭐 정지가 되든 그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도 아닌데 PBR이 0.84배까지 내려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그 0.8배라고 해보면 전저점인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깨면 0.8배가 깨지는 구간이거든요. 0.8배가 깨진다라는 것은 코로나 구간 정도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까지는. 그죠. 그래서,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 변동성은 남아있겠지만, 지금 구간부터 이 전 저점, 요 구간은, 누가 봐도 싸다라는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뒷걸음칠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어제 뭐 전일 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시장을 사는 것은 지금 한국을 사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데이터를 본 것처럼 세 달 정도면 한 10% 정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던 모습 그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뭐 레버리지를 사면 한 세 달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난다 이러면 엄청난 거죠. 세 달 만에 20% 수익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건 이 지수잖아요. 지수 ETF는 물량을 많이 실어도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걱정 없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분할로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길게 보면서 좀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관심 종목들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요 위에 종목은 이미 그러니까 스윙 관점에서 보면 스윙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렇게 갈 때 요런 구간에서 사서 뭐 요런 구간에서 판다라는 개념을 했을 때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시장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다 라고 봤을 때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구간에서 사서 분할로 사면서 요런 구간 이 언저리 구간에서 이제 슬슬 팔아 나가는 뭐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수익 매매는 요런 구간에서 사서 요런 구간에서 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사서 요런 데서 팔려고 노력하는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미 여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애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조정 시에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은 오늘 이 시장을 이렇게 갔을 때 딱 벗어나려고 하는 딱 그런 모습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 애들은, 그리고 요 아래 애들은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애들. 이게 변곡점을 잘 통과할지, 눌림목을 잘 돌파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봤는데 좀 시장의 주도주들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아직 한국 시장에서 좀 변동성은 남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4월 달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한국 시장이 너무 싸졌습니다. 싸졌고, 미국 시장은 보복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과 보복 관세 이런 것에 대한 뉴스를 잘 좀 따라가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